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진로 상담 코너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도 네. 뭐 글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자녀 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으셔서 그리고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으셔서 맞습니다.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남의 아이 상담은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정작 제 아이 고민은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네. 특히 전문가님이 옆에서 상담해줄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죠. 상담이라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네. 상담이란 말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또 모셨습니다. 네. 박성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어때 뭐 진솔한 어떤 학부모님의 좀 진심이 닮은 목소리가 담겨서 그런지 좀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네, 그 사실 상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는 있지만 우리가 다 아이들마다 이렇게 접근하고 네네. 또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다 다른데 네. 윤성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진로에 대한 접근을 해봤는데 좀 어머니들이 좀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얼마만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상호작용을 해보셨는지 해보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학부모라고 하면 이제 엄마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빠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애도 꿈이 조금 바뀌어요. 뭐 어리긴 합니다만 뭐 얘기할 때마다 뭐 어쩔 땐 그래 좋아 잘 크고 있어 이럴 때도 있지만 어쩔 때 이게 울컥할 때 있거든요. 이제 꽤 선임매가 되고자 하죠. 그런 얘기가 또 울컥할 때가 있는데 터닝내면 내 말을 안 해. 말을 못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그거는 외면이고 그 안에 내면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눠보라는 얘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아이를 잘 관찰하는 부모가 진짜 진정 아이를 위하는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찰이라는 게 오히려 저희 애가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나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타이밍에서 화날 텐데 뭐 이러고 그런 거 보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박성지 선생님을 믿고 고민을 의뢰하신 어머님의 고민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저는 강동에 사는 고2, 고1, 고3 예체능 하는 자녀를 둔 엄마인데요. 예체능 하는 자녀를 둔 엄마로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솔직히 본인들이 좋아서 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앞으로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진로를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뭐 반대를 하진 않지만 약간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요. 지금 사회가 모든 게 다 뭐 대학교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그쪽에는 학과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미래가 불투명한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선수기 생명은 너무 짧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애 진로에 대해서 저는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녀 두 분 다 예체능을 하시는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녹음을 따면서 아이가 아이고 이제 한탄을 한 건 이제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멘트 딸 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냥 그 학부모님의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들으시면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체능하면 돈이 많이 든다. 뭐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뭐 피아노를 하는 친구 얘기 같은 경우 뭐 쇼팽에서 우승하면 되잖아. 뭐 쉽게 얘기하는데 그거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네. 예체능하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의 고민이 10분 이해가 되는 게 요즘 대학도 취업이 안 되는 과는 그러면 안 되지만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시험률이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네. 아이의 꿈을 경제적인 문제로 접으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학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그렇죠. 참 여기 어머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해서 선택한 것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과연 부모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또 혹시 이렇게 애써서 간 길이 잘못되거나 무의미해져서 또 다른 진로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죠.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참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민은 너무나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불안인 것 같아요. 이제 가능하면 내 자녀가 돌아가지 않고 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만족하고 안정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렇죠. 마음이 안정이죠. 이 느꼈습니다. 포인트는. 네네. 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네, 진짜? 정말. 없을 것 같네요. 대통령?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하죠. 죄송합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고 맞습니다. 직업 전환이나 이직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해요. 네네. 지금도 그런 추세가 되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구조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영국의 옥스퍼드 칼 브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라는 분은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 중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측하고 50% 가 있어요. 없어지네요. 지금 직장인 중에 이제 50%는 다른 일을 이제 이름이 다른 일을 하실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저도 이제 이걸 봤는데 뭐 기자는 당연히 없어지. 기자가 없어지는 예, 기자. 요즘도 벌써 이제 기계가 기사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뭐 의학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제 공학이 대체할 것이다. 그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지금 좋은 기계가 들어온 병원이 이제 조금 더 잘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직업이 지금부터 아마 슬슬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참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봐도 10년 10년 전에 없던 직업이 아 그럼요. 예, 지금 또 막 굉장히 이렇게 그럼요. 활발해지고 맞습니다. 인정받고 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안정감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유연하게. 네. 네, 그 적응 유연성을 갖도록 도울 것인가에 아 유연성. 우리가 좀 관심의 적응력. 초점을 옮겨야 되지 네네네.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이 되어져요. 네. 참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적응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좌절할 기회를 빼앗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좌절할 기회. 아이들이 아, 좌절을 멋있다.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제 아이가 좌절할 일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그래 실패 좀 해봐야지 이러는데 정작. 정작 애가 막 그러면 저도 제가 해버리는 타입이어서.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선생님들 본인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봤을 때 어때요? 실패를 하지 않고 자라온 삶이랑 그래도 힘들었지만 내가 실패를 눈빛이 다르죠. 눈빛이 다르죠. 그걸 눈빛이 구분을 그러면 하실 수 그럼 눈빛이 다르죠. 제 눈빛은 어떤가요? 말 안 할래요. 네. 그렇죠. 그 예. 눈빛이 다르다는 의미가 뭘까? 그렇죠. 이렇게 대화할 때도 좀 다르죠. 그게. 저는 실패를 안 하고 사신 분들의 그 자신만만한 눈빛이 항상 부러웠는데 사실은 좌절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극복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요. 그 눈빛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마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그렇죠. 그것을 이겨내고 그렇죠. 또 감당할 만한 힘을 느꼈다라는 거 이제 그쵸, 그쵸. 좀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그 자녀에게 좌절을 주지 않는 것이 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자녀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그 좌절이나 결핍까지도 부모가 책임지고 막아주려는 것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부모로서 자녀가 선택하고 바라는 길을 지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선택의 과정에서 겪게 되어질 좌절 또한 자녀에게 큰 자원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든든한 후원자로 지지자로 함께해 주시려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네네. 다만 조금 더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좌절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걸 참 지켜보긴 쉽진 않겠지만 참 그 좌절하는 아이를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왜 어릴 때 아이들 걸음마 뛸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안 넘어뜨리죠. 넘어지기 전에 잡지. 실제로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저는 하셨어요? 아이가 한 번 넘어졌을 때 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아이를 지켜보긴 했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습니다. 때로는 아이 스스로 부모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죠, 그죠? 아 맞습니다. 아니야, 내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주면 다시 넘어져요. 넘어져서 자기가 일어나겠다고 할 정도로. 그 네네. 삶에 대한 본인의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그 강한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그- 삶에 대한 예착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근데 그런 것마저도 그것이 어떤 그 실패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부모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렇게 반성이 되죠? 아빠인데도 왜 이렇게 반성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다 이랬을 때 그럼 학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받아들였을 때 보이는데 맞아요. 손만 네. 뻗으면 음, 잡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어떻게 해줄 하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넘어지죠. 넘어지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울거나 울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하거나 스스로 일어나죠. 그렇죠. 결국은 일어나죠, 그죠? 아. 아이 스스로 감당해 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너가 넘어졌구나, 많이 아, 아프겠다. 공감해주고. 네. 그리고 어떻게 좀 일어날 수 있겠니? 무슨 도움이 필요해? 엄마가 손잡아 줄까? 그래서 때로는 손잡아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늘 손을 잡아 준다면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힘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손을 잡아주고 싶지만 이 아이가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지만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 아, 엄마가 이제 2번 손잡아 줬으니까 3번째는 너가 한번 일어나봐.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을게. 일어날 수 있겠네. 라고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아이 스스로 한번 성취해내게 하는 거. 그 실패를 그 좌절을 한번 이겨내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겨냈을 때 정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아 너가 이번 이것을 극복했으니까 다음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겠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애를 다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렇게 그렇다면 키웠어야 했는데. 아니, 저도 그런 늦지 것 않았습니다. 같아. 아, 네, 네. 지금부터 이 깨달음을 받은 지금 순간부터 음. 아이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 애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점수를 한번 받아왔어요. 걔가 엄청난 점수. 밑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걸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실패와 좌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는 이제 속된 용어로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눈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또 다시 넘어질까봐 학원을 알아보더라고요. 아. 또 다시 넘어질까.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점수를 이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물론 이게 점수자기 어떤 뭐 수학 공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을 내미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뭐 학원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애가 솔직히 할 수 있는데 뭐 아니면 더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우리가 부모의 불안 그렇게 하는 엄마는 왜 그렇게 하는가. 전화 연결을 저희 아내와 그렇죠. 네네. 부모의 불안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아이가 맞아요. 이런 점수를 가지고는 야 세상을 살기가 어렵겠다. 그쵸. 맞아요. 얘는 완전 인생의 낙오자가 되겠다라는 딱 그 부모의 불안이 맞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막 이렇게 이제 학원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불안할 때는 어떻게 자기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자녀 양육, 이 진로 아이의 진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부모의 불안이죠. 어떻게 다뤄야 될 맞습니다. 것인가. 결국 헬리콥터 부모도 불안하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자기의 불안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강동의 엄마 같은 경우는 자녀가 흥미와 적성을 따른 선택을 했음에도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 성인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그렇죠. 거죠, 그죠? 네. 내가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염려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내게는 염려가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불안한 것보다 나은 방법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기 스스로 탐색을 해보고 자기 스스로 탐색할 힘이 없다면은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조금만 이렇게 자기를 탐색해봐도 훨씬 이 불안이 이렇게 다스려지고 또 불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들이 그 불안을 이어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은 다 그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서 아이 보고 너는 화내는 사람 되지 마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 PD님의 그 아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불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조금 한번 한 테프 기다려주는 거. 저희 아이 같은 경 참 우리가 이게 뭐 쉽지 않죠. 그렇죠. 부모로서 네. 우리가 다 이렇게 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네. 대학생이 한 명 있고 네. 지금 올해 고3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는데 고3 어머님이시군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쉽지가 않은데 네네. 이 이제 초등학교 이 4학년 아이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거의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이제 이렇게 공부를 내가 좀 해야 불안하다. 되지 않을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니까 아우 네. 자기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대요. 그러나 이제 불안합니다. 그죠. 막 성적을 받아오면 이제 알죠, 그죠 네. 우리가. 그래도 그게 이제 크게 기다려줬어요. 아,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진짜. 기다려주고 이제 그래 그럼 너가 학교 이렇게 수업만으로 가능하니 그렇다고 이제 집에 있는 문제집을 풀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났어. 그 4학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문제집을 사지를 않았어요. 왜 사도 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학교를 보내서 그리고 이제 지지해줬어요. 아 그래 우리 시원이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한 잘 아이다. 이렇게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구나. 물론 제가 원하는 성적은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너가 참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듣나 보다. 그렇게 이제 지지를 해줬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집에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이제 1, 2, 3학년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공부를 뭐 잘해온 결과물도 없고 그런데 4학년이 되었는데 그 시험을 쳐왔는데 정말 놀라운 점수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처음에 얘가 뭐 컨닝을 했나? 그렇지. 옆집 짝이 공부를 잘하나? 그렇죠. 짝이 공부를 잘하는지 그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제 짝이 볼 수 없도록 이제 다 가림판을 보고 선생님이 딱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아니까 그래서 야, 우리 시원이 어떻게 이 점수를 받아오게 됐니?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공부의 재미를 스스로 체득을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불안을 조장했다면 이 아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의 불안을 딱
붙잡아 홀딩한 거죠. 기다려주는 것 때를.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저도 보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렸는데 얘가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엄마 제가 수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너가 학교 공부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그렇게 이제 다시 오히려 얘기를 반대로. 했죠.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고 이거는 조금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학원을 보내고 달라고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이 아이가 하고자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두고 봐주고 부모가 불안을 최대한 내려놓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은 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장 빠른 길을 부모가 제공해 주는 길이라고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늦게 가는 것보다 더디 간다는 말이 참 말이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상담 내용이 그 예체능에 이제 대학을 보내신 분의 이제 상담 고민이셨는데요. 아마 대학만 보내놓으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끝났다 이런 그렇죠. 시대를 맞아요. 살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대학을 보내놔도 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 같은 경우에 취업과 경제적인 삶까지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아이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 내용처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 진로 레시피 자녀 상담 코너는 계속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손을 내미는 부모보다는 그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그걸 기회라 생각하고 주라라고 하는 이제 박성기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상되어지는 실패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렇죠. 네네. 이 어머니의 고민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되어지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측 불가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나요, 그렇죠?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 아침에 도산에서 직업을 잃는 경우도 있고, 뭐 승승장구한 우리 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조선 산업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소중한 가족을 하루 아침에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는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맞이하는 위기일지라도 위기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기보다는 종종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출발이 되게 하고 도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어떤 그것을 극복해감으로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좋은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어머니 이 부모들의 염려를 자녀들과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조정하고 계획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불안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거든요. 부모가 뭔가 지금 나를 보고 불안해한다. 그럼요. 근데 말은 하지 않는다. 그게 뭔지 대충은 알 것 같다. 따로 살아야 하나? 정말. 근데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것보다는 그 불안을 끄집어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이미 본인들이 이렇게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엄마는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한데 너희들은 어떠니? 그리고 너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이 있니? 라고 이렇게 한번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 좀 지난 방송이요 또 짠해지는데요. 마무리는 언제나 짠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 자녀와의 소통 문제라든지 진로 등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팟빵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고 선정해서 상담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